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김정기의 직필직설 주제는 일본을 제대로 알아야 한일 기술 전쟁에서도 이긴다 입니다. 요즘 문재인이 벌이는 일본과의 기술 전쟁을 보고 있노라면 화가 절로 치밀어요. 그렇잖아도 집권 이후에 줄곧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하에 좌파 독립운동가들을 대거 발굴해가지고 재평가하는 작업을 가열차게 해왔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분단된 한반도에서, 그것도 해방정국에서 좌우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혹독한 사상전을 치렀던 대한민국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벌려온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이죠. 1991년에 공산주의 종주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좌우전쟁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정신분열적인 소모전을 치르면서 국력을 소진하는지 문재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좌파운동군 독재 세력은 우파 군사 독재 시절에 쫓기는 자로서 일제시대의 독립군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착각을 하는 것일까요? 자칭 항일 독립투사로 체면을 걸어서 첨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뒤로하고 100년 전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이 항일투쟁의 결과물도 아니었는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지 참 잘 모르겠네요. 실제로 우리는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되었다고 하지만 연합군의 주력국가인 미국과 총구를 겨누고 싸웠지 않았습니까? 1910년에는 안중근 의사도 있었고요. 1919년에는 유관순 열사도 있었습니다. 식민지 지배가 장기화되면서 독립에 대한 열망도 점차 식어갔습니다. 1932년 일본 간동군 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괴뢰 정권인 만주국이 건국된 후에는 한반도 내에서 독립운동의 씨가 말랐습니다. 이후에 식민지 조선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친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지 않았나요? 그나마 조선과 만주 국경지대에서 좌파 세력이 소규모 비적 수준의 게릴라전을 수행하면서 촉은 목피했지 않습니까? 1937년 중일전쟁 시기에는 중국 공산당 동북 항일연군 조선인 지대로 편성돼 가지고 항일전쟁을 수행했지만 나중에는 거의 소멸됐고요. 1941년 태평양전쟁이 시작이 되자마자 안전지대를 찾아서 특히 김일성이 이끈 100여 명 수준의 소규모 부대는 소련 극동군 조선인 지대로 편성이 되었지만은 직접적으로 일본군을 상대로 해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일본인을 외놈이라고 비하하는 사람은 한국인밖에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원인이 뭘까요? 멀리는 임진왜란이고 가까이는 한일 합방일 거예요. 모두 한국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국치입니다. 우리의 선조가 못났기 때문에 당한 것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일본이 누구입니까? 1592년 임진왜란 때 대륙 진출의 전초기지로 조선을 침공해서 당시 지역 강국으로 세계 최강이었던 명나라와 일전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조선은 초토화됐습니다. 이후에도 막부가 200년 이상 일본을 통치했지만 미국의 흑선에 굴복해서 개항을 하고 조용한 혁명을 거쳐서 조슈번과 사스마번을 중심 세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메이지 유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해서 동아시아 질서의 대표국가로 부상을 했고요.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고 그 당시 세계 최강국 영국과 영일 동맹을 맺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탑5로 인정받는 대국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최강자로 부상한 일본이 영국과 프랑스 중심 세계 질서의 변화를 추구하며 2차 대전의 주축국으로 태평양 전선에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무조건 항복하면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패전국으로서 전후 7년간 메가더 군정을 거쳤지만 다시 화려하게 부활해서 질적으로는 여전히 세계 2위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세계의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민족 역사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한 적이 있었던가요? 반도체는 물론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산업의 제 영역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면서 10년 사이클로 찾아오는 금융 환란도 이제는 두렵지 않을 정도로 탄탄해졌습니다. 경제 영토로 보면요, 우리도 대국의 언저리에는 끼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일제의 망령 속에서 살 겁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1등 국가가 되려고 하면 상대하고 이겨야 할 나라가 일본 아니겠어요? 식민지 조선인으로 정신적 노예가 돼가지고 열등감 콤플렉스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영원히 성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이제는 일본을 인정합시다. 일본을 칭찬합시다. 일본의 악행에 사과도 요구하지만 일본의 선행,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감사도 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본은 위안부나 강제징용자 같은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로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한국은 경제 기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본의 도움이 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2차 대전 전에 식민지 조선에 구축된 산업 인프라가 있었고, 박정희의 경제개발 계획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하여 산업화의 길에 아주 긴요한 자본과 기술을 전후 패전을 딛고 두 번째로 성공한 일본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성공신화를 썼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철강의 포스코는 신일본 제철이, 자동차의 현대차는 미쓰비시 자동차 등입니다. 나라가 걱정입니다. 무능한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일까요? 온 세상이 뿌리채 흔들리는 충격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저로서는 유튜버, 평론가, 칼럼 기고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데 대해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오호, 통제라. 감사합니다.